세상을 살다 보면 현행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의 제안과 동의로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과 국회가 함께하는 입법 프로그램 TV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로그인.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손장입니다. 변호사님, 드디어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끝이요? 아니, 이번에는 반드시 끝을 봐야 됩니다. 우리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끝을 보자는 건가요? 아니, 이건 좀 이상하죠. 그거는 이제 변호사님이 너무 우리 프로그램에 지금 이제 몰입해 계셔서 그런 거고, 프로그램 말고요. 제 말은 코로나19 얘기하는 거죠. 코로나19요? 예. 그건 빨리 끝나야죠. 끝난 거 아닌가요? 아직은 아니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끝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 코로나19의 일상이 모두 회복된 건 아니죠. 하지만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일단 박수입니다. 예. 완벽한 일상 회복이란 말 들으니까 음. 세상 코로나19로 우리 삶 참 많이 바뀌었던 사실이 크게 실감이 나는데요. 예. 변호사님, 코로나19 시대 때 어떤 변화가 가장 크게 좀 본인한테 와닿습니까? 처음에는 사람을 좀 못 만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았고요. 네. 조금 익숙해지긴 했는데 음. 가장 좀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재택근무입니다. 원래 아. 변호사들이 집에서 일하는 거 잘 안 하는데요. 이제 해보니까 또 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네. 또 효율적인 것도 있어서 집에서 지금도 일하는 게 조금 장점이 있다 이런 걸 느꼈죠. 그래요. 조우종 씨는 어떠세요? 일단은 마스크에 생활하죠. 감기 잘 안 걸리고 맞아요. 그리고 손 씻기를 생활화해서 여러 가지 질환에서 조금 해방됐다. 이런 장점이 있고, 안 좋은 거는 이제 소개팅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대방 얼굴을 다 못 보니까. 아니 소개팅은 벗어야 되지 않나요? 소개팅 때요? 네, 그건 마스크를 벗어야죠. 안 벗고 네. 결혼하신 분들도 중국에 있대요.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코로나19 때문에 시작된 변화보다는 코로나19 때문에 좀 더 빨리 진행된 변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진행되던 이제 재택근무가 거의 이제 모든 직장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도 했고, 그렇죠. 또 비대면 수업 같은 경우도 이미 일부에서 시도되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앞당겨져 이제 시작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거기에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지금 국민의 삶과 밀접한 변화,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가 실제로 시작된 후에 많은 국민들이 다양한 입법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그 내용들을 모아봤습니다. TV 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19 시대의 입법 청원입니다. 자, 첫 번째 청원 주제, 어제의 용사들은 쉽시다. 자, 변호사님, 어제의 용사들 아시죠? 어제 용사들이 군인, 전쟁 이런 건가요? 그죠, 군인인데 약간은 좀 성격이 다른 군인입니다. 요거 노래 들어보셨을 텐데 저도 까마득한데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모르세요? 잘 모르죠. 이게 뭘까요? 그러면은 예비군 아십니까 혹시? 예비군은 네. 알죠. 아세요? 현역 군인들은 아닌데 예비군 복 입고 음. 나가시는 분들 버스, 지하철에서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예비군복 입고 아주 슬픈 표정으로 이제 버스 카드를 찍고, 그리고 이제 회사 가방도 들고 계신 분들도 간혹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또 출근했다 가시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비군인데, 그 많던 어제의 용사들이 갑자기 사라진 사연, 첫 번째 청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예비군 훈련을 취소해 주세요. 전 세계적인 대유행을 일으킨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종식되지도 않았는데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을 기어이 강행하겠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에 대해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 무리하게 예비군 훈련을 강행하는 것은 국가기관인 국방부가 4조 1항에 해당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대상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는 점, 예비군은 전국이라는 범위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산의 속도와 범위가 빠르고 넓을 수 있다는 점, 밀집 지역에 수시간 동안 같이 있을 뿐만 아니라 훈련 장비류 등을 같이 사용하는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예비군 훈련 강행 결정은 소집 대상자들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디 국민의 안전과 공공이익을 위해 예비군 훈련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예비군 훈련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인데요. 네. 아마 코로나19 감염 공포가 무척 커졌던 시기에 나온 의견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좀 시간이 됐는데 이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게 2020년 7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조금 안 되는 그런 시간인데 그 전에 당시 상황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2달 전이었던 2020년 5월에 국내 하루의 확진자가 1명 수준까지 떨어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코로나가 끝나는구나. 뭐 K방역 만세 이러면서 정말 분위기 좋았는데 그런데 그때 어린이날 연휴를 지나면서 이태원발 클럽가 대규모 확진 사태. 네. 난리가 났었죠.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데요. 네. 어린이날 다음 날이었잖아요. 네. 5월 6일. 그렇죠. 하루 확진자 1명이라는 발표를 보고 와 드디어 끝났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라고 굉장히 설렜었거든요. 그래서 클럽 가신 거예요? 클럽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때 이틀 후부터 갑자기 신규 확진자가 2자릿수로 급증하면서 맞아요.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청원이 등록된 7월에는 매일 1,0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불과 2달 전에 코로나19 종식 거의 가까이 가고 기대했던 터라 국민들의 허탈감 그리고 공포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죠. 맞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강화됐었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줄줄이 취소됐었고 특히 예비군 훈련도 결국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뭐 결론부터 밝히자면 지난 2년 동안 예비군 훈련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국방부가 원래 2020년 3월에 예비군 훈련을 연기한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고 그리고 아예 취소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해 8월에 2020년 예비군 훈련 취소를 발표했죠. 네, 저도 얼마 전에 2년 동안 중지됐던 예비군 훈련이 올해 다시 시작된다는 기사들 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원격 교육도 실시한다던데 예비군 훈련도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교육이 정말 되는 건가요? 역시 변호사님이라 꼼꼼하게 잘 보신 건데 사실 국방부가 2020년 8월에 예비군 훈련 취소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원격 교육 실시를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비대면 교육을 받으면 훈련을 이수했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제도죠. 근데 원래 현행법상 예비군 훈련 불참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원격 교육으로도 다 대체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부분이 남은 숙제인데요. 국방부에서 예비군 훈련이 부활된 후에도 원격 교육을 병행할 예정인데 이게 참 훈련장에 출석하지 않은 원격 교육을 예비군 교육 훈련 이수로 인정하는 그런 마땅한 법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죠. 역시 새로운 시스템은 관련 입법이 진행돼야 안전하게 정착되는 법이죠. 네. 아무튼 올해부터 다시 예비군 훈련이 부활된다라고 하니까 참석하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게 수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입법 청원 두 번째 주제는 위기의 엄마들입니다. 위기의 엄마들. 엄마들은 절대 위기에 처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가족 전체가 아시죠? 저희 집도 저희 아내 기분이 좀 저기압이잖아요. 그럼 모두가 긴장, 초긴장. 잘 맞추셔야 돼요. 잘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잘 보여야 돼요. 저도 안 네. 터지려고 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가정의 평화는 사실 그렇게 엄마들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런데 특별히 엄마들한테만 위기가 된다는 뜻인가요? 감염 위기를 뜻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저는 엄마로서 무슨 의기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마침 실제 어머니가 등록한 청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변호사님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확진자를 돌보는 의료진이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도와주세요. 38개월인 첫째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어린이집이 폐쇄됐습니다. 36개월 이상의 원하는 다니던 어린이집이 폐쇄돼도 다른 보육시설에 긴급 돌봄을 맡길 수도 없고 아이 돌보미 선생님 또한 너무 대기자가 많습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은 이 상황에서 긴급 돌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같이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엄마이고 아내이기 전에 제 일을 가진 사회의 일원입니다.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 모두 점점 지쳐가고 있는 상황에 제 일을 그만두는 것은 전국 모든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 휴원하고 휴교하고 폐쇄하고 이러면서 여성들이 돌봄을 떠안다 보면 사실은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 이렇게 급한 위기 상황을 알려주셨어요. 네. 사실 저도 일을 하는 워킹맘 그렇죠. 엄마라서 글을 읽는 내내 이분 어려움이 어떤지 또 어떤 어려운 상황인지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아, 변호사님도 사실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초등학교 아이들 2명 있는데 네. 사실 코로나 때 정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가지고 맞아요. 급한 사정이 굉장히 많았고 네. 특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주변에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이게 발 동동 구리는 엄마들 많이 봤습니다. 정말로 엄마들이 막 전화를 친정엄마 또 시어머니 뭐 가족들 막 돌려 우리 애 좀 봐줄 수 있어요? 근데 막 사람이 없어갖고 진짜로 너무 애타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 이렇게 코로나19로 등교가 중지되자마자 말 그대로 돌봄 대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도 출근 대신에 또 재택근무 들어가고 또 이렇게 되니까 또 온 가족이 함께 지내다 보니까 또 거기서 또 티격태격 가족 갈등 예? 너무 오래 같이 있어. 네, 거리두기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청원을 올려주신 분은 거기다가 다름 아닌 정말 코로나 최전선에서 이 병마와 싸우는 의료진이기 때문에 날마다 출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폐쇄되면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거군요. 네, 사실 이런 경우 당장 아이를 돌보는 일이 어려워지는 건 문제의 시작일 뿐이죠. 그렇죠.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는 결국 일을 줄이거나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등록하신 이 분께서도 바로 그런 점을 지적하셨는데 그 내용 제가 이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출산을 해도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 사회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출산 후부터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는 더더욱 일을 그만둬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만 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돌봄휴직을 쓰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겠지만 공무원이 아니면 이름뿐인 제도일 뿐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이 부족한 현재 저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집이 폐쇄돼도 전국의 많은 엄마 아빠들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 정말로 간절합니다. 엄마로서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소망을 적어주셨는데 그런데 이분 청원을 읽다 보니까 맞벌이 가정에 갑자기 이렇게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뭐 아빠도 속이 타긴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제 엄마가 느끼는 위기는 그 무게감이 정말 남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엄마들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직장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에 국내 여성 취업자 중 13만 7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네. 꾸준히 증가하던 여성 고용률도 근 10년 만에 하락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통계청이 좀 더 자세한 자료를 발표했는데 경력 단절 여성이 일을 그만둔 사유. 이 사유 중에 첫 번째가 42.5%로 바로 육아 때문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명 중 4명이 사실 육아 때문에 나는 이제 회사를 그만둔다는 건데 코로나19가 지금 돌봄 공백을 만들고 그리고 그 여파로 우리 일하는 엄마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거죠. 그런데 이 팬데믹으로 경제 자체가 또 어려워지니까 또 고용률이 또 떨어지고 그거는 사실 남성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남녀 모두 고용률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근데 차이는 확실합니다. 남성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최대 2.4% 감소했거든요. 여성 취업자 같은 경우에는 무려 5.4%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매주 자녀를 돌보는 데 할애한 시간을 비교해보면 코로나19 이전에는 남성의 경우 주당 41시간, 여성은 주당 43.7시간으로 그렇게 큰 격차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 유치원 그리고 학교 등이 문을 닫으면서 이 숫자가 크게 변하는데요. 남성의 경우 자녀 돌봄 시간이 주당 44시간인데 반면 여성은 무려 63시간으로 급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엄마들이 소위 말하는 독박 육아가 이 학교가 폐쇄되면서 더 심해진 거죠. 그래서 이 청원자분도 거론했지만 돌봄 휴가나 돌봄 휴직 제도가 있는데 결정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청원자는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느냐고 이제 휴직과 휴가를 자유롭게 쓰기 어려우셨을 텐데 근데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맞벌이 부모들도 비슷한 하소연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가지 청원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유치원이 무기한 휴원하거나 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맞벌이나 한부모 근로자들이 돌봄 요직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분위기상 눈치 보며 휴가를 쓰지 못하는 회사도 많고 부당하게 휴가나 휴직을 거부당해도 구제를 신청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휴직을 거부해도 사업장에 부과되는 페널티 금액이 적어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이게 사실 진짜 청원 배경을 좀 알아보면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가족을 돌봐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가 있긴 있는 겁니다. 네. 네. 지난 2019년 8월에 이제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가족 돌봄 휴가 제도가 신설이 됐거든요. 휴가 기간이 연간 최대 10일이었는데 이듬해 코로나19 때문에 이 기간이 이제 다시 늘어나는 법 개정이 됐습니다. 네네. 감염병 확산이 심각 단계에 이를 경우 기존 10일 외에 최대 10일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휴가 제도 이제 최장 20일까지 가능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하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사실 그렇지 못한 모양이죠. 이용률이 무척 낮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올해 3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퇴직 경험이 없는 여성 노동자의 경우 가족 돌봄 휴가 사용률은 11.1%였습니다. 이조차도 상당히 낮은데 한 번이라도 퇴직해본 경험이 있는 여성 노동자 같은 경우는 6.5%로 더 낮아졌고요. 가족 돌봄 휴가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결과인데 그러니까 사정이 너무 급하더라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건데 그 이유는 바로 회사 분위기 때문이었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사용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 돌봄 휴가 제도를 사용하였을 때 불이익을 받을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 제도가 알려지지 않아서 이 제도 자체가 있는지를 몰랐다라는 답변도 20%가 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족 돌봄 휴직이나 휴가 제도가 무급이라는 것도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에 애 볼 사람이 없어서 휴가 좀 내겠습니다 하면 집에 애 없는 사람 있나? 너만 애 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집에 애가 셋이야. 와이프가 지금 임신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쓰지를 못하고 꾹 참고 계신 건데 그러면 돌봄 공백이 이게 해결되냐? 그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못한 이 자녀를 돌봐야 되잖아요. 아이들 혼자 두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결국에는 보다 못해 직장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청원인 분도 현행법을 고쳐서라도 부모가 직접 자녀를 꼭 돌봐야 할 때는 언제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꼭 보장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거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이럴 경우에 정답은 역시 정해져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답정너라는 뜻이죠. 사실 네. 답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답을 알고는 계신 거 맞죠? 다음 주제로 네. 양보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거. 사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불거진 돌봄 부담 문제. 과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다음 청원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대한 돌봄 만세. 네,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자녀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청원 아닙니까? 근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 뭔가 실망하신 것 같은데요? 제 표정은 원래 웃음상입니다. 아니에요. 뭔가 네. 다른데요? 달라요? 네. 웃고 있는데. 아니 사실은 네. 우리 프로그램 이제 코너 주제가 본래의 뜻을 감추면서 뭔가 좀 알쏭달쏭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대한돌봄 만세, 이거 대한독립 만세 패러디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은 좀 이게 느낌이 좀 부족하다. 몇 가지 다른 후보가 있었거든요. 보면은 좋은 거 많잖아요. 슬기로운 돌봄 생활, 애 잘 봐주는 예쁜 나라, 국가가 돌본다. 대한 돌봄 만세가 제일 좋네요. 국가가 책임지고 우리 아이들을 돌봐준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입법 청원이 있었습니까?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꼼꼼한 입법 청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돌봄의 국가 책임을 규정하고 110만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담은 돌봄 기본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코로나19는 돌봄 없이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없음을 가르쳐줬습니다. 코로나가 만든 돌봄 공백은 결국 여성의 사회생활 포기로 이어졌고 소득 격차, 학력 격차로 이어지며 사회 불평등의 원인이 됐습니다.
한편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맞벌이도 증가하며 돌봄은 이미 사회화됐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희 돌봄 노동자들이 필수 노동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됐는데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코로나라고 하는 국가재난임에도 불구하고 대면할 수밖에 없는 노동, AI나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노동이기 때문에 이제 돌봄 노동은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중요한 노동으로 반드시 필요한 노동으로 부각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돌봄 노동자도 급증해 110만 명 규모를 넘어섰으며 코로나 시국에도 아이 돌봄과 어르신들의 생명 안전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돌봄은 모든 것이 멈춘다 해도 멈출 수 없는 필수 노동입니다. 이렇게 청원 배경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돌봄은 멈출 수 없는 필수 노동이다. 이거 참 명언입니다. 누구나 동의하실 것 같은데 어린아이들을 돌봐주시는 보육교사분부터 고령의 어르신을 돌봐주시는 요양보호사님까지 정말 다양한 돌봄 종사자들이 각계각층에서 수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없는 사회가 더 이상 상상이 안 되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이 공적 돌봄 제도의 중요성은 코로나19 때문에 더 확실히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예. 거의 대부분의 이제 공공시설이 문을 닫거나 정상적으로 운영이 좀 어렵지 않았습니까? 네. 그나마 우리 사회가 심각한 돌봄 대란을 겪지 않았던 것은 이런 위험들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돌봄 노동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청원 내용 중에 보면 우리나라 돌봄 관련 종사자가 110만 명.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현재 우리나라 육해군 병력을 다 합해도 60만이 되지 않는데 그 2배의 인력이 각종 돌봄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는 거잖아요. 2009년에 약 58만 명으로 집계됐었는데 10년 만에 2배 정도로 늘은 겁니다. 네. 그만큼 이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많다는 것일 텐데 이 돌봄 기본법 입법을 청원하시는 분도 이 돌봄 노동자들 굉장히 중요하시잖아요. 네.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입법 청원의 주요 내용 마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민간 시장에 넘겨버렸고 재정 지원과 소극적 관리 감독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110만 돌봄 노동자들은 불안한 일자리와 저임금에 시달리며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 공짜 노동, 인권 침해 등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돌봄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사회보험 제도 안에서 하고 있는데도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르신들이 월급 주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좀 쉽게 대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좀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거고요. 고용의 불안, 그리고 1년을 일해도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저임금의 구조 이런 것이 많이 어려운 현실로 있습니다. 예, 이런 내용과 함께 돌봄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실하게 규정하는 법안 제정을 청구하셨어요. 네, 이 청원은 지난해 12월에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처음 공개됐는데요. 5만 명의 동의를 모두 채워서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부되었고요.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국민의 뜻을 모아서 등록된 입법 청원인 만큼 우리 프로그램도 처리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법률에 보니까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5글자가 없더라고요. 어떤 법률에도. 어쨌든 중요한 노동이고 필수 노동이라고 하면 법적 기반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로 돌봄 노동자 기본법, 돌봄 정책 기본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TV 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오늘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입법 청원을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주제는 코로나19였는데 뭐 예비군 얘기, 가족 돌봄 문제 정말 다양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코로나는 사실 무서운 전염병이기도 하지만 우리 네. 사회 전반에 그동안 좀 묻혀 있거나 미뤄두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꼭 보완해야 할 점을 확실히 발견하는 그런 긍정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보완할 점이 많을수록 다양한 입법 청원도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오늘 다루지 못한 이야기도 정말 많은데요. 코로나19로 큰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분들 문제도 있죠.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로 거의 고립 상태에 빠졌던 공연 문화계도 맞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네. 비대면 수업으로 위기를 넘긴 교육계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려면 다양한 입법 청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오늘 다루지 못한 거지 저희가 우리 국민이 원하는 입법청원 내용은 꼭 TV국민청원 입법 로그인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위기를 돌파할 법이 필요할 땐 입법 로그인!